이어붙인 색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색종이 한 장의 넓이를 구해보면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에다가 9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색종이 4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면 이것만 곱하면 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겹친 부분이 3부분이 나오네요. 그것만큼 넓이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요 겹친 부분의 가로는 3cm죠. 요거 직사각형이니까 세로는 원래 말해주었던 세로 9cm가 되어지는 거라서 3 곱하기 9 하나, 둘, 셋만큼의 넓이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빼어서 나온 값을 구하여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답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답을 나타내보면 42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어붙인 색종이의 넓이는 그냥 423만 쓰시면 안 되고요. 단위. 제곱 센티미터라는 것 붙여서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길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또 이와 같이 넓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전체 넓이에서, 그러니까 겹치면서 줄어든 부분의 넓이를 빼내주자. 이와 같이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또 다른 문제는요. 이번에도 역시 문장이 주어져 있죠. 가로와 세로의 합이, 그럼 가로 세로 나왔으니까 직사각형을 생각하세요. 그 합이 34cm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10cm 더 깁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가로가 세로보다 길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로에다가 더 긴 10만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에다가 세로, 가로에다 10을 줬으니까 34에서 10을 빼면 24가 남죠. 그 24를 가로에다 12만큼을 주고 세로에다가 역시 12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걸 더해준 값은 34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가로가 22cm, 세로가 12cm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풀지 않아도요. 우리가 세로를 네모라고 한다면 가로는 네모보다 10만큼 큰 수이고 이 두 수의 합이 34가 되어서 이때 네모의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가로 22에 세로 12만큼을 곱하여서 넓이를 나타내 주어야죠. 2는 4, 2는 4, 2. 따라서 이 값은 264. 그 다음에 넓이이기 때문에 넓이의 단위 제곱 센티미터를 붙이는 것으로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이와 같이 가로와 세로를 곱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관계를 이용하여서 문제에 표현해 주세요. 또 다른 문제도 확인합니다. 둘레가 44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기.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죠. 둘레가 44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그 길이를 구해보면은요, 44를 이렇게 4로 나누어 11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의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적으면서 그 길이가 얼마인지 나타내 주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정사각형의 넓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한 변, 에다가 한 변을 곱하기로 하였어요. 따라서 11에다 11을 곱하여 121 제곱 센티미터 이와 같이 표현해야 하는 거고요. 풀이 과정을 적었다면 답 부분에다가도 역시 단위까지 붙여서 121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해 두도록 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응용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외에도요. 여러분이 규칙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더. 이번엔 한 변이 7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규칙에 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열,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올 모양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몇 개만큼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이 하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사각형의 수가 1에다 2를 더해서 3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둘,
셋만큼을 더해서 6개가 되었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1 더하기 2, 세 번째는 1, 2, 3을 더하는 거니까 여섯 번째는 1, 2, 3, 4, 5, 6만큼을 더해서 나오는 값. 이건 정사각형의 개수고요. 그 개수가 21개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7 곱하기 7이라 하여서 그 값이 49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21에다 49를 곱해서 나오는 값으로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표현해 주어야겠죠? 나오는 값은 1029가 되어지는 거고 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붙여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개념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개념에서는요, 앞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말하자면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구한다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해줄 때에는 도형을 부분으로 나눠주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나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가의 넓이를 구해줄 때에는요. 이때 여기 8cm와 12cm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는 4cm가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가는 4와 7의 곱으로 28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넓이를 구해서 나타내보니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가 8, 세로가 10이 되더라. 이때 80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가와 나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므로 108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법만 있는 걸까요? 같은 도형이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